제 비디오는 잘 보이시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아직 지금 뭐 속속 지금 입장하고 계시고, 이제 뭐 카메라 켜고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 음, 하실 말씀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순간순간 그때 보고 있거든요. 예, 잘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없어요? 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서로 만난 적이 아무도 없습니까? 아, 서로도 참 궁금하겠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동기사랑 나라사랑인데. 그쵸? 군대 다녀온 친구들은 아마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이 그 공익을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공익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왔는데, 4주 훈련 받으러 갔다 왔는데, 동기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공익이 동기가 있노? 그랬더니, 공익도 훈련 동기가 있다더라고요. 참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공익 나오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공익 나오신 분 손 한번 살짝. 공익 손 한번. 아무도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공익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 훈련장에 사진을 보내주던데, 참 신기한 게 우선 공익은 고른 사람이 없어. 고른 사람이 없어. 저쪽은 키가 180, 뭐 90, 뭐 있고, 이쪽은 150 있고, 여기는 한 150kg 있고, 저쪽은 한 50kg 계시고.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제가 어떻게 고른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랬는데, 자, 다 들어왔습니까? 우리 이제 한두 분은 또 오실 거라고 보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손을 좀 많이 들으러 할 건데, 그렇다고 제가 발을 들으러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고민했어요. 오른손 한번 들고, 왼손을 한번 들까? 아니면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까? 막 이랬는데, 그냥 손을 드는 걸로 했습니다. 아,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에 진주에서 제가 자차로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도 오늘 처음이에요. 제 인생의 첫 강의라서 아마 여러분들만큼이나 기억에 남을 건데, 오늘 유리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제가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춤을 추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마치고 이제 이제 좀 쉬시게 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생각하고, 사실 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소개를 또 하라. 우리 강의에 보면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160에 뭐 50이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죠? 미스코리아 나가려다가 안 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우선 직장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지점으로 입사를 해서요. 줄곧 다른 부서 불러주질 않아서 한 번도 가본 부서가 없고, 줄곧 지점에서만 속된 말로 굴르고 해서 현재는 경남 진주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화려합니다만 거의 뭐 엘리트 코스 짝짝짝 나오고, 저는 근데 코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사진도 안 넣었어요. 그냥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우선 이게 화면 공유. 제가 강의도 이게 받았어요. 이게 우리 전부 다 화면 공유하는 거를 공부를 받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화면 공유됐습니까?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보면 없어요. 프로필도 없고 저는 바로 그냥 이렇게 목차 바로 했습니다. 소개할 게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심플한 사람이죠. 심플하고 또 느끼실지 모르지만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요. 고객 그 민원, 가치 이런 얘기는 제가 입사할 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보증보험이 제일 최고라라는 그런 시절에 보증보험 여직원들 기세가 아주 등등했을 때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참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데 보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친절한 선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어깨에 힘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여직원들은 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 이럴 때 와놓으니까 정말 10년 정도까지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손님들한테 뭐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뭐 어따가 네가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깎였죠. 많이 깎여서 이제 사람 됐는데,
그 시절부터 근무해가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보다 시행착오를 먼저 겪었고 다른 직원들보다 좀 많이 겪었고 그래서 깨달음을 좀 일찍 알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테스트가 한 과목 아니 밖에 없죠. 아 그렇죠. 굉장히 편하실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차도 한잔 하고 오늘 뭐 약속이 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지만 또 들어보니까 뭐 4명씩 이렇게 앉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4명씩 앉아서 모임을 하실 분 계시면 보증보험에 1호가 아직 없어요. 그 코로나 1호가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1호 될까 봐서. 그래서 2호는 어떻게 해볼만 한데 1호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1호가 안 되게 조심하시고 계속 약속 있으시면 카톡 사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카톡 하는 거 안 보이네. 괜찮네 하셔도 되겠네요. 틈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2가지 파트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로 또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비온 거는 오늘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그렇죠. 예. 제가 또 써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우선 그 고객 심리를 통해서 고객하고 소통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불만 고객 응대하는 거 하나는 없고요. 하나는 디스크라는 인간 행동 유형으로서 우리 그 동료들하고 소통하는 거. 아마 경영학과 출신이건 하면 교양으로도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심리는 매슬로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진적인 네이버는 엄청 많더라고요. 고객 하니까 제가 고객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고객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고객은 뭐 돌아볼 거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뭐 적기 싫다 하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저희 집에 2년대 백수대라가 안에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다 남들 다 온다는데 자기는 가더라고 부산에. 어제 지금 짐 싸갔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적고 싶으면 적고 뭐 적기 싫은 분은 쏙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고객은 아무도 안 적으시네. 기부생활 돈 좋습니다. 돈. 저 김기범 사원 혹시 주식 하시나요? 김기범 사원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김기범 사원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노? 김기범 사원.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주식 좀 해요. 왜냐면 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주식 좋죠. 그래서 지금 주식하는 분들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혹시 김기범 사원님은 주식으로 떼돈 버셔서 좀 있다가 또 나가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 3전 주주입니다. 3전 주주. 잘못 눌러가지고 15주만 살래 했다 잘못 눌러갖고 30주가 저도 모르게 미수가 땡겨서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저는 저희 집에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한 지는 불과 얼마나 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안짝으로 됐어요. 왜냐? 그전에는 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는 못했거든요. 손님이 집에 오면 누가 반깁니까? 그쵸? 주인이 반기죠. 내가 친구 집 놀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왔다고 제가 반깁니까? 지난해랑 비슷한 처지인데 제가 반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이 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님을 오면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먹다 보니 이렇게 약간 좀 뷔페드 음식 냉장고 집어넣고 냄새는 양말 침대 밑으로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맞이하는데 손님 오면 제가 한껏 반기잖아요. 그쵸?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아니 친구면 누구야 어서 와 뭐 한잔 먹고 앉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은 친구 오면 그냥 대충 하는데 아무튼 손님이 오면 저희는 항상 반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고객은 항상 반갑게 맞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직장에서는 접목시키기가 좀 힘든 거죠. 왜냐? 처음에 신입사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50인 여러분은 보증보험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국에 합격하신 여러분은 전 감히 장담하는데 뭘 해도 성공합니다. 진짜 제가 우리 아저씨가 감히 이런 게 올라오지만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말 뭘 해도 성공하실 분이고 무인도에 무인도에 떨어뜨려도 어떻게든 무인도를 유인도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사실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또 감격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기운 좀 가져가려고 사실 신청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 아무튼 그런데 고객은 왜 이렇게 반겨주길 좋아할까요? 그쵸, 욕구가 있고 그게 기본 심리예요. 기본 심리가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10가지 되는데 제가 우선 추려봤어요. 추려봤는데 환영 기대 심리, 대접이 아니라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인간 심리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갔는데 은행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대기를 했는데 거의 비대면이라서 은행 갈 일이 없는데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하필 그 은행이 2층으로 옮겼더라고요. 2층으로 옮겨가지고 분위기 굉장히 삼엄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보다 더 분위기가 삼엄해서 좀 보증보험은 2층, 3층에 있어도 고객이 오면 막 고함 지르는 고객도 많은데 참 은행은 고함 지르는 고객 한 명도 없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투입되시면 화내는 고객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장소에서 우리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전화로 막 화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뭐 다른데 전화하면서. 아무튼 그 분위기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은행 가니까 너무 삼엄한데 여직원이 번호표를 뽑고 있는데 이렇게 띵동해서 가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게 바쁜데 제가 일을 방해하러 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면서 응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처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생각한 게 제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어디를 가든가 제가 불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콜센터 전화했는데 전화 한 서너 번 돌리는 거예요. 담당자 바꿔준다고. 마지막에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해요. 혹시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요. 어떻게 알기는 지금 뭐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해도 지금 정확하게 니즈가 파악이 안 되는데 신입사원이지.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혹시 저 진짜 죄송한데 혹시 팀장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바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을 좀 4번 해가지고 저도 지금 금융기관 근무하지만 뭐 블라블라해서 해결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고객으로서 좀 불만스러웠던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타산지석 삼고 좋은 거에 벤치마킹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진짜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온라인도 너무 다양해졌고 비대면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불만 고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전에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불만 고객이 자기를 표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클릭만 하면 고객의 소리, 클릭만 하면 뭐 불만 얘기하기. 너무 채널도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불만 고객이 많나 생각하니까 고객도 문제예요 사실. 왜냐? 아니 고객 왕이라고. 고객은 왕이다. 뭐 고객의 뭐 만족, 뭐 고객 가치, 뭐 이상한 좀 그런 극도의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진짜 자기가 막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도 고객도 자기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고객도 교육을 시켰는데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직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객 교육은 차지하고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 응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응대 고객, 불만 고객 응대를 네이버 치면 바로 나와요. 불만 고객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하는 경우는 어린애 취급, 냉담 무시 이런 건 잘 안 해요. 고객이한테 뭐 무시하고 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친절하게 하는데 고객이 빡칠 때가 있어요. 속된 말로 빡칠 때. 왜냐? 자, 보증서를 발급하러 오면 다 보증서를 이제 청약이라 그러죠. 그죠? 지점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시죠? 예, 찾아보셨잖아요. 그 신입사원 하실 때. 얼마나 찾아보겠어요? 본사부서, 뭐 지점 무슨 일 하느냐. 제일 처음 이거부터 찾았겠죠. 복지, 급여. 그죠?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온 게 정확하진 않더라고. 뭐 뗄 게 엄청 많이 떼는 것 같더라고. 의외로 또 많이 안 적혀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고객을 최접점에 만나는 곳 지점이에요. 그럼 고객은 보증서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증서 주기를 우리 보증서 주기를 우리한테 이제 원하는 게 있어 왔는데 안 된다 하는 소리 들으면은
딱 그거 되는 거죠. 이제 강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친절하는데 고객님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저 직원 진짜 친절하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죠. 근데 거기다가 고객님 저희 규정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고객은 진짜 더 돌아가시는 거죠. 제일 좀 심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규정. 규정 때문에 얘기하는. 근데 규정을 이 자세히 봐야 돼요. 보증보험 규정은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항상 이런 경우 안 된다. 단 이래 된다. 이런 경우 안 된다. 단 뭐 부서장 정기는 된다. 다시 말해 지점장이 된다면 된다는 거 안 되는 것도 그런 것도 많다는 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 안 된다 했는데 저 옆에 잘 갔어. 가니까 돼. 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지식이에요.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 속된 말도 먹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목소리 작아져요. 고객님, 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럼 누가 고객님 이상한 거, 저 지점 가는 거예요. 서울에 지점이 몇 개 있는데, 딴 지점 가는 거예요. 갔더니요. 김기범 사원이 안 된다 했더라, 이러면서. 제가 그냥 아까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죄송해요. 우리, 장윤수 사원이 먼저 썼네.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 앞에 걸 잘 못 봐. 뒤에 게 먼저 들어오고. 기업이 고객가 그래서 이분은 그 혹시 필기시험 선두에 합격하신 분 같은데 우리 장윤수 사원님은. 아무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규정을 완벽하게 다 봐가지 않고서는 규정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네, 와서 조그만 몇 번 치고 막 책상 한번 들고 이러면 고객 직원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게 또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책에 없는 얘기인데 선배 찬스를 주세요. 이건 뭐 네이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정한 거예요. 그냥 선배님 찬스를 주세요. 아니면은 이 방법이 있어요. 전화 응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님 잘 안 들립니다. 네? 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시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끊고 잠시 자리를 비야. 그럼 누군가가 받겠지. 그쵸? 이거는 꽁트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꽁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전화는 내가 다 마무리하겠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녹화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새 사장님께서 안 보신다고 보고 이거 다 내가 씹어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배 찬스 쓰세요. 옆에 있는 선배님한테 선배님도 상담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힘든 상담을 있을 때 누구씨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선배님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선배님도 힘들거든. 선배님을 그 찬스를 쓰시면 MTP법 이게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선배님 응대하는 사람 바뀌죠. 그리고 상담 장소 바뀌잖아요. VIP실로 응대해가지고 그 시간도 좀 경과되고 이러면 고객은 옷으로 마음이 노긋해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저도 얘기했듯이 인정받는 거지. 그죠? 인정 욕구거든요. 우리가 미술로 욕구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욕구 중에 제일 높은 게 인정 욕구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 자아죠. 그죠? 그 내 스스로 하는 거고 남한테 받는 건 제일 높은 게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내가 지금 VIP실로 와가지고 내 할 말 누가 들어주네. 그것만으로도 고객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선배 찬스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요거 하고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 고객으로서 어디를 갔는데 불만스러웠던 그 일이 있거나 하면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할래 했는데 안 하려고요. 두 분 적었는데 또 어느 분이 또 적겠나 싶어가지고 그건 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버튼 이렇게 마쳤는데 결국은 그 고객도 우리 같은 우리 여러분 같은 자제분도 있는 거고 또 젊으신 분들은 친구도 있고 동생 다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면 절대 그 고객 하나는 고객도 잠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고객 만족의 시작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신인사원들이 보면 굉장히 수두분하고 순해요. 저는 그 신인사원 같이 근무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엄청 오래도 안 하다가 재작년 작년 제가 통영지점에 있을 때 연달아 신입하고 거의 비슷한 본사만 근무하다가 이제 지점에 온 신입 직원하고
진짜 생짜배기 신입사원하고 제가 오면서 또 작년 50기가 신입사원이 왔었는데 딱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순하고 여리고 한마디로 착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 인재상에 그렇게 좀 그런 상이 있나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들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니는 안 되겠네, 니는 보증 보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큰일입니다 진짜. 한 분이 울컥울컥합니다 진짜. 2년 뒤에 백수대라도 생각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선 그렇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한번 해보신 적 계세요? 이거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입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나 진짜 사랑받는 막내가 되고 싶다. 나 가가지고 정말 이쁨 받는 막내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나 이런 동료가 될 거고, 아니면 우리 좋아하는 막내, 좋아하는 신입사원들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 검색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니터 보니까 저 혼자 손을 들고 있는 지금 이렇게 들을까? 아무도 없구나. 그쵸. 이게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차이. 그쵸. 이걸로 5분을 갈려 했는데 우선 5분은 스킵입니다. 예,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혹시 이런 거 안 궁금해요. 저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저는 의욕에 차가지고 새로 발령받아 오는 분하고 좀 지내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아침에도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하면 제가 뭐 차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선배님들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고 또 적응하기 위해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출근했는데 선배님이 일주일 동안 인사를 좀 받는 동 마는 동 하고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그쵸.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아니면 뭐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나? 그죠? 예, 우리 저 개유진 사원님이 격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 궁금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안 궁금하면 안 돼요. 안 궁금하면 지금 끝내야 되거든. 궁금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지금.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집에 오래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일단 밖에 나가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2, 3일 혼자 있다고 하면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벽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자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딱 느낀 거예요. 혼자 있어도 굉장히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혼자서 영화 볼 때도 많고 아니면 집 앞에 한강에 가까우니까 한강에 혼자 뭐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편하죠.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편한 거예요. 친구 관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폭은 넓은데 굉장히 얕아요. 뭐 3명에게 연락이 왔다. 그럼 알았어 하고 시간대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만나고 싶고 얘도 만나고 싶고 얘도 만나고 싶은데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여러 사람이랑 있으면서 얘기하고 막 즐겁게 떠들고 하는 때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저도 모르게 막 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폭 넓다 보면은 너무 이 사람한테 막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밖에서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인간관계가 많아짐에 따라서 갈등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설레죠. 어떤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막 기대도 되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 모토는 2번 보면 친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화제를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 꺼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좀 평소랑 다르게 더 더듬고. 그럼 상대방도 좀 거북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쪽에서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보셨죠. 저는 그 설명을 해줘도 외향형, 내향형 적혀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도 내향형, 외향형은 너무 딱 극명하게 표가 나죠. 우선 외향형은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인터뷰 재밌는 거예요, 지금. 재미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웃고 시작하고, 내향형은 목소리도 작고 뭔가 조금 수줍어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디스크라는 게, DISC라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은 내향형, 외향형, 그리고 일 중심, 사람 중심을 분류를 해서 이걸 다시 D형, 뭐 I형, S형, C형으로 행동 유형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쵸?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사람 행동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형이구나 하면, 아, 저 사람은 이런 걸 선호하고 뭐 이런 거는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나는 어떤 형인데, 아, 그러면 남들은 나 이렇게 보겠네? 나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아, 나 이거 좀, 내 장점이 이런 거였구나. 나 이거 좀 강하게 내 장점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DISC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거라서 참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외향형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받아갈까 질문을 하면, 뭐 고민도 안 해요. 이분들은 벌써 받아갈까 하는 동시에 막 채팅방 난리 납니다. 누구랑 어떻게 가고, 뭐, 몇 시에 출발하고, 이미 마음은 받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받아가가지고, 이제, 소주 2팩 호주머니에 넣고, 막, 니는 뭐가, 내는 뭐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분들 내향형이고, 왜, 내향형은, 대답을 잘 못해요. 자칫 보면은, 빨리 결정 안 하고, 뭐, 하는 좀, 왜 저러노, 좀, 이래도, 이렇게 저렇게 빨리 말려야 될까, 이가. 이분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자칫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생각이 깊은 거예요. 내가 하나 말을 함으로써 그 뒤에 파장을 생각하는 거죠. 내일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시험이 있다, 아니면 뭐 지금 날씨가 내일 뭐 태풍이 분다들 바다가 될 일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하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일 중심 사람은 우선 일을 중심적인 사람들은 말을 걸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 하고 있으면은 건성을 대답해요. 제가 이 시간이 1시간인 줄 모르고 4시간짜리 강의인 줄 알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려 했거든요. 1시간밖에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강의 평가할 때 재밌었다 해주세요. 그럼 제가 2시간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시켜봤더니 이 형을 나눠가지고 시켜봤더니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하는.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 그림이 같은 그림 나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그림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 중심은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자꾸 시킨다? 슬쩍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주로 누가 그러냐. 보통 보면 그 외향형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을 좀 많이 시켜요. 받아가자고. 일하고 있는데 받아가자고. 그죠? 그런 사람이고 사람 중심은 아까 그 여자분 중에 그분 있죠. 친구를 만나는데 뭐 3명이 동시에 만난다는 거. 그죠? 이분이 보면은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다 만나고 싶거든. 그분이. 그래서 우선 약속을 답을 다 잡아. 그래 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잘생겼고 스펙이 좋다 그러면 이 친구 좀 오래 만날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 일, 뭐 내향, 외향을 우선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서로 접목시킨 게 DISC인데 주도형 D형 같은 경우는 일 중심에서 외향적이에요. 사교형은 사람 중심에서 외향적이고, 그리고 안정형은 내향 중심이면서 사람 중심인 S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C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인데 일 중심적이면서 내향형 스타일이에요.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차이는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지 미리 말씀드리면 대각선 끼리가 상극입니다. 근데 단 상극인데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요 커플이에요. 상극이에요. 상극인데 결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혼을 좀 다른 개념을 봐야 돼요. 사람과 맞는, 그러니까 왜 결혼해서 사는데 안 맞잖아. 그쵸? 네, 저 안 맞거든요, 진짜. 제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러던 사람하고 결혼을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할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들 안 속상화 안 하겠습니까, 전들. 아무튼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들이 이제 안 맞는데, 그런데 서로는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상사하고 나하고 상극이야. 근데 서로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상극이라고 해서 절대 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성향은 다르지만 서로 좋아할 수는, 말이 애매하죠. 상극인데 왜 좋아해요?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소극적이니까 박력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야, 이리 와봐!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안 맞지만 직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자기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히말라야 하나 오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D형 같은 경우는 우선 저 가야 돼요. 우선은 최종 목표를 딱 정해놔요. 어떤 수술이라도 히말라야 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걸 하는 거죠. 나는 뭐 1번 산맥을 갈 거야. 난 2번 산맥을 갈 거야. 근데 I형은 우선 히말라야가 안 중요해. 누구랑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히말라야증 반증 가다가 우리 다리 아픈데 우리 저 가게 갈래 하면 갈 사람들이 I형이에요. 산이 안 중요하거든. 그 웃자든 가고만 누구랑 재미있게 가느냐. 히말라야 갈 때도 소주 2팩 가져갈 사람들이 I형입니다. 그리고 S형은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서 안정적이에요. 우선 가려고 결정하는 순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도 일기예보 다 봐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다 가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하면서 그런 스타일이고, C형 같은 경우는 우선 히말라야 간다 그러면 데이터 바로 나옵니다.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갔는데 이 코스는 어쩌고 저 코스는 어쩌고 아침 몇 시에 출발해갖고 10시는 어디쯤 가야 되고 점심을 이어서 모아야 되는데 아무닥하면 안 되고, 자 그런 형이 C형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C형은 데이터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치밀한 성격입니다. 하나씩 발표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우선 D형은 빠르고 일중심적이죠. 그래서 옛날 리더들이 D형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한 카리스마로 SC형에서 리더가 좀 많이 나와요. 사실 좀 자기가 I형 같다는 사람 계시면 같은 동병상련으로 생각할게요. 리더 중에서 I형이 그리 많이 없어요. 리더는 좋은 참고가 될 자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경규 씨가 전형적인 D형이죠. 고 정주 회장도 그렇고. D형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찬물을 버리지 마라. 조언해 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듣기 싫어하고. 다 듣기 싫어하지만 보통 D형들이 그래요. 그래서 찬물을 버리지 말고 아부징을 좀 멀리해라 얘기하고 싶고, I형은 아주 충동적이고 그리고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거부 잘 안 하고 사람들 거부당하기 싫어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다 같이 We are the world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스타일의 I형이에요. 그런데 I형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을 못해서 하다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증을 잘 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벌리는데 사실 마무리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C형이 I형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무슨 생각으로 사노?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예. 지금 그리고 S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다닐 때 보면 S형은 그런 학생 있죠. 반에 꼭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졸업해도 야가 있었나 없었나 하면서 동기들끼리 만나도 야, 그 아가 있었나 없었나 하면서 그런 애들이 S형일 확률이 많아요. 착하죠. 거절 잘 못하죠. 뭐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침묵하는 게 절대 긍정이 아니라는 거죠. 판단을 지금 조금 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침묵이 아니에요. 상사가 S형이 있으면 상사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다 마음에 들거나 오케이라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기 때문에 S형 주위에서 볼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기가 S형이라 할 때는 표현을 해야 돼요. 남이 그게 맞는 줄 알거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아까 그래 하지. 저 웃긴다. 저분이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 될까? 와, 그때는 가만히 있다 혼자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 자, C형은 스티브 잡스 있죠. 제가 요거 사진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래 오랫동안 하나만 입었을 리 없고 그죠. 조금 차이받고 설마 안 빨고 하나만 입었을까 했더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죠. 진하고 빠진 게 물 빠진 게 다르던데, C형들이 이런 보면 계획되지 않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옷들도 보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골라 입기 싫어서 이런 걸 입는데요. 예.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데이터적이고 예견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C형들이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지점장들이 사원들 중에서 C형들 좋아할 확률이 좀 있어요. 사실 C형들이 단점만 극복하면 사람 중심지가 않거든요. 그게 좀 메말라 보이는데 그것만 극복을 하면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C형을 좋아할 수 있어요. 예, 하다못해 한 2년 차 됐는데 밑에 후배들 좋아해요. 왜냐? 이렇게 많거든. 뭐 실수 잘 안 해. 그리고 뭐 하나 보고서 내라 하는데 뭐 데이터 갖고 오고 막 우쭈우쭈 해갖고 막 보니까 믿을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미 요거만 조금 해주시면 정말 뭐 괜찮은 사회 될 겁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면 그냥 잊어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지는 사람도 있죠. 예, 제가 따지는 사람하고 산다 아닙니까? 오늘 코로나라고 데이터를 봤는데 기차에서 3명이 나왔는데 버스는 4명이 나와갖고 제가 오늘 자차로 왔습니다. 또 못 믿어가지고 마누라 운전실을 못 믿어가지고 본인 직접 운전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침 저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죠? 마누라 회사 그만둘까 싶어가지고 맨날 출퇴근 시켜준다 아닙니까? 아 진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라 하고 싶어요. 뭐냐? D한테는 도전 목표 주고 아이 형 이상한 얘기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상한 얘기도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 우리 이지훈 사원이 아까도 계속 웃어주더라고. 너무 좋잖아. 그쵸? 예. 근데 우리 밑에 분들도 계속 웃어주셨어요. 웃어주셨는데 밑에 있으니까 황명아 사원이, 김솔교 사원이, 김소영 사원이 이게 다 다르죠. 자기는 배치가. 예.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게 오프라인 못 만났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그 사원님을 자기 옆으로 땡겨. 그래야 내 옆에 있어도 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경쟁 구도가 될 남자 사원. 제가 남자라면, 나 쟤 좀 조심해야 돼. 그럼 저를 좀 옮기고, 이분 괜찮네. 이러면 옆에 살 붙이고. 근데 또 재미없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 주음이 참 좋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말들을 한 거예요. 왜냐? 그래 해야지 쉽게 하라. 지금 마지막 말 할게라면 이러면 우리 저희 안선엽 대리님이 하시라 하진 않거든요. 이 자리를 비해서 우리 안선엽 대리는 참 고마운 게 아까 제가 그 고객한테 고객 응대 얘기했을 때 내부 고객도 우리 고객인데 제가 그 통화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안 대리님하고. 근데 굉장히 늘 한결같이 반가이 맞으시더라고요. 엄청 바쁘고 지금 이거 외부 그 우리 신입사원 경영때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도 반갑게 맞아서 제가 또 글 많이 배웠잖아요. 나도 진짜 바쁠 때는 바쁠지만 저런 부분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소리 공유 다 돼 있죠? 한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 꼭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몇천 대를 뚫고 아무튼 몇천 대일 거예요. 응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천 명이 당당히 학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어요. 사랑받던 막내 검색 안 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히 계시고 여러분들 현장에 이 끝날 현장에 투입되실 거예요. 어떤 부서든 어떤 지점이든 어떤 깊이 부서든 성인 부서든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잘 뿌리 내려가지고 공중보험에 정말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름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런 거를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번 해주고 제가 화이팅 51개 화이팅 51개 하면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다 음소거 해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 해제 하시는데 지금 지금 많이 하셨어요. 음소거. 네. 그래서 우리 51개 하면 화이팅 하는 걸 마무리를 하고